안녕하세요, 김디맨입니다. 오늘은 이제 공황장애 환자들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10가지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공황장애를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계속 숨을 못 쉰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어지러워한다거나 갑자기 이렇게 고꾸라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공밍아웃이라죠.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라고 주변에 알리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들었던 말들이 나도 공황장애가 있어. 그럼 나도 공황인가 보다. 증상이 어떤데? 나도 공황인가 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면은 너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사회생활 어떻게 할래? 너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래?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한 달, 2달 동안 진짜 많이 듣고, 그래서 그때 제가 진지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지금은 제가 표정이 많이 밝아졌는데 그 당시엔 진짜 표정이 거의 막 반 죽음 상태였거든요. 얼굴도 살이 팍 빠지고. 앞에 가서 저 집에 가면 증상이 더 심해지고요. 더 죽고 싶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정신병이라는 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아픔이기 때문에 정말 주변 사람들이 같이 도와줘야 되고 케어를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공황장애가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그러니까 막 자기가 진단도 안 받았는데 그냥 혼자서 자가 진단해보고 공황장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 정신과에 가서 공황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말조심을 꼭 부탁드립니다. 공황장애 진짜 직접 걸려보니까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은 정말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일단은 하지 말아야 될 말 첫 번째, 야, 오늘만 생각해. 마음을 편히 가져. 스트레스 받는 거 생각하지 마. 좋은 거 생각만 해. 왜 불안해해? 네, 정말 쓸모도 없습니다. 내가 자제가 안 되고 내가 계속 이유도 없이 불안한 상황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쩌라는 거지 진짜? 이게 내가 됐으면 공황장애 판정을 안 받았을 거야. 이게 되는 사람이면 공황장애가 아닌 거예요. 공황장애가 오잖아요? 사고가 제대로 안 됩니다. 사고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왜 쓰러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불안하고 그냥 쓰러집니다. 이유 없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한 이유가 있겠지만 장애로 넘어갔을 때는요, 이유가 없어요. 자다가도 갑자기 공황이 와요. 자다가 밖에서 큰 소리가 났어. 공황이 와. 패닉이 와. 다음날 아침까지 벌벌벌 떨면서 못 자는 거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불안해하지 마. 편안하게 해봐라고 해봤자 도움 1도 안 되고요. 저도 맨날 공황이 올 때마다 지민아 왜 그러니? 지민아 괜찮아 하는데요. 네, 약 먹고 약 기운이 돌 때까지는 계속 패닉 상태입니다. 일단 첫 번째,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얘기는요, 제가 아까 전에 인트로 때 얘기했던 말, 나도 공황장애야. 혹은 공황 증세가 뭐야? 이러한 증세다. 숨이 안 쉬어진다. 나도 공황인가 봐. 네. 엿 먹으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정말 화가 났던 게, 물론 사람들이 다 공황 증세가 있대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일하다가 갑자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숨이 안 쉬어지거나 막 머리가 어지러질하거나 극도로 막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질 것 같거나 이런 증상들이 여러분도 있잖아요. 근데 공황 장애 판정을 받으면요,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했듯이 이유 없이 그냥 불안하고 이유 없이 숨이 안 쉬어지고 정말 이게 신체 증상이 다양하게 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심장이 미친 듯이 빨리 뛰어가지고 실제로 심박이 말했다시피 100에서 150을 왔다 갔다 했고 심박 체크기 24시간 심전도 체크기 달고 다녔고 그리고 일단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이렇게 숨을 쉬고 그리고 속도 계속 토할 것 같고 어질어질하고 막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고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진짜 이런 상태였는데 이게 한 번 잠깐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하루 종일 그랬어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심박이 100에서 150이고 하루 종일 몸이 떨리고 회사에서 일을 할 때가 제일 그나마 살만하고 회사에서 근데 일을 할 때도 떨렸어. 근데 집에 와서 자려고 누우면은 계속 떨었어요. 계속 무섭고 근데 눈물조차 안 났어요. 지금은 오히려 제가 눈물을 많이 흘리고 조금 우울해하고 좀 나아지는 상태인 것 같아요. 공황 불안 증세가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저는요 불안 증세가 너무 커서 슬프다는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고 눈물도 나지 않았고 그냥 아이고 알람이 울리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슬프다는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고 그냥 불안 죽을 것 같다. 죽겠다. 이 생각만 딱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지속됐고요. 한 제가 2달 정도는 매일매일 24시간 내내 그랬다가 최근에는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일반인처럼 멀쩡하고 즐겁다가 공황이 오면 갑자기 무섭고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어질어질하고 새 앞이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그냥 엎어져 있게 되는 약간 머리가 핑글핑글 도는 근데 한 10분에서 15분? 그 정도 잠깐 증상이 10분에서 15분 정도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사라지고 다시 멀쩡히 돌아오는 요즘에는 이런 상태고요. 심박도 마찬가지로 평소엔 멀쩡하다가 갑자기 빨리 뛰었다가 약간 요즘에 이런 상태입니다. 2번째는 이거고 3번째는요 하지 말아야 할 말? 내가 아는 공황장애인 사람은 안 그러던데 너는 왜 그래? 이 말. 저는 이 말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지난번 건 제가 편집을 안 하고 거의 1시간 반 영상을 풀로 올려서 다 안 보셨을 거예요. 그 세 번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울증 왔다고 다 자살해야 되나요? 네, 공황장애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오는 것 같아요. 약을 먹어서 금방 1달 만에 아니면 일주일, 2주일 만에 금방 낫는 분도 계신데 정말 8년째, 1년이 넘어도 치료가 안 되는 분도 계시고 저는 지금 6개월째거든요. 나아진 한 2달째쯤에 나아진 줄 알았는데 다시 심해져가지고 그 무기력감과 우울증과 예기불안이라고 하나요? 그 공황이 다시 올까봐 두려운 그게 지금 엄청 심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을 하는 이유 그리고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오히려 이걸 끄고 가만히 쉬고 있으면 저는 가만히 쉬고 있으면 잠도 못 자고 계속 덜덜덜 떠는 거예요. 계속 무섭고 계속 죽을 것 같고 내가 패배자 같고 죽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저는 방송을 하기 시작한 거였는데 제가 방송을 스트리밍을 하니까 공황장애인 사람들은 그런 거 못하던데 너는 그런 걸 어떻게 해? 너 공황장애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와 이게 나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도 쉬고 싶은데 쉬려고 누우면 진짜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쉬려고 누워있는데 내가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고 약을 먹어서 강제로 자고 일어나면 아무것도 못했다는 그 패배감과 무기력함과 그 우울감이 확 와서 차라리 나를 좀 바쁘게 일을 할 땐 일을 하고 집에 와서 방송하고 잠을 좀 적게 자고 이거 안 좋은 방법인데 그런 식으로 좀 저는 극복을 좀 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다 공황 증세가 다르고 공황 극복하는 방법이 다른데 그런 식으로 내가 아는 사람은 그러지 않았는데 혹은 공황을 겪어본 분들이 내가 공황 겪었는데 나는 안 그랬어 너 거짓말이잖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성급한 일반화라든가 그런 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을 더 패배자로 끌고 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3번째까지 얘기했죠 제가? 그리고 4번째는 너무 약에 의존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 왜냐면은 이거는 근데 의사마다 달라요.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공황장애나 정신과는 특히나 의사 선생님들이 중요한 것 같은 게 제가 2개월 때쯤에 조금 공황장애 증상이 좋아졌었어요. 하루 종일 원래 숨을 못 쉬었었는데 그때부터는 숨을 호흡하기가 편해졌고 어느 정도 저도 항상 원래 되게 막 디프레스돼 있고 막 안 좋았는데
그때는 조금 막 행복감도 있었고, 아, 내가 드디어 공황이 나았다 이런 기분이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하필 제 주치의 선생님이 없어서 다른 선생님이 저한테 약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혼자서 극복해가고 너가 불안 장세에 닥쳤던 그 상황들을 직면을 해서 이겨내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저도 이미 그런 말씀을 안 하셔도 저도 제 공황장애가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인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도 제가 너무 약에 의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너무 되게 나약한 사람 같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보니까 그래, 그럼 약을 줄여보자 하면서 약을 천천히 줄여야 되는데 그냥 확 줄인 적이 있거든요. 그냥 내가 공황 증상이 왔을 때만 약을 복용하고 평소엔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그냥 안 먹었어요. 내가 힘들 때만 복용했어. 그랬더니 2주 다 나은 줄 알았는데 2주 후에 더 심하게 공황 발작이 왔고, 갑자기 지하철 타고 회사 출근하다가 막 쓰러지고, 그때부터 더 심해지고 더 무기력감과 우울감과 나는 패배자라는 생각과 그리고 얘기 불안이 되게 심해져서 그때부터 지금 한 4개월 동안을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요즘은 제가 꾸준히 약을 복용해서인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는 많이 증상이 괜찮아졌어요. 실은 어저께 저녁부터 오늘까지는 아침까지는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이 방송 녹화하려고 딱 키니까 또 괜찮아졌습니다. 제가 약간 관종기가 있어서 얘기를 하니까 좀 낫는 것 같아요. 오히려 쉬고 있으면 증상이 심하고. 어쨌든 약을 줄여봐라. 너 약물 중독 아니냐? 혼자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너가 나약해서 생기는 병이다. 이런 얘기는 이미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죽하면 그 사람이 병원에 가서 약을 복용하겠어요.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병신 같고 찌질이 같은데 주변 사람들만큼은 괜찮다 해줘야지 그걸 빨리 극복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우울감이 더 극심해지더라고요. 그리고 5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너 이렇게 해서 사회생활 어떻게 할래? 너 겨우 이거 가지고 공황 오면 어떡해? 이런 얘기? 그리고 나도 힘들어. 나도 공황이야. 이런 얘기. 이런 얘기는 실은 우울증 환자 앞에서 야, 나도 우울해. 야, 나도 자살하고 싶어. 이거 얘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도 다 힘드신 거 알아요. 진짜 여러분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다 정신병 있고 다 힘든 거 아는데 딱 정말 공황장애가 온 사람은요, 이게 몸도 아파요. 정신이 아프니까 몸이 실제로 아프거든요. 진짜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고요. 우스갯소리로 나 공황인가 봐, 나 우울증인가 봐. 저도 전에는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공황장애가 오니까요. 네, 제가 정말 과거에 잘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공황장애 판정 받은 사람 앞에서 너 이래가지고 사회생활 어떻게 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저보고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나보고 자살하라는 건가? 나보고 죽으라는 건가?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데,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진짜 내가 죽는 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5가지 얘기했나요? 되게 생각이 안 나네. 6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글쎄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많이 나아졌어? 이거 물어보는 것도 저는 조금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평소에 되게 멀쩡해 보이거든요. 지금 되게 괜찮아 보이잖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괜찮아요. 그냥 걱정 안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괜찮아 보이는데 제가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하도 나쁜 말을 듣다 보니까 회사에서든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서든 멀쩡한 상태로 있는데
혼자 있을 때 저는 정말 많이 눈물이 안 나올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최근에는 근데 눈물 좀 많이 나아져서인지 많이 울어요. 제가 혼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울고 혼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떨어요. 그치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어차피 그 사람들도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좀 나아졌다고 해서 이제 좀 많이 나았나 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더러워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나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감정이 괜찮아진 것도 아니고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안부를 안 물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나아졌나 봐, 괜찮아? 약간 이런 얘기를 듣기가 싫었어요. 저는 그냥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특히 회사 사람들은, 친구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말하면 괜찮은데, 요즘 나는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또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전 솔직히 괜찮아졌어? 라고 물으면 아니요, 안 괜찮아졌는데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얘기를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6번까지 얘기했나? 그리고 7번째는 나도 공항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도 공항 한번 걸려보고 싶다. 제가 실제로 다 들었던 말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7번째는 나도 실제로 공항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들은 게, 예를 들어서 나도 똑같이 이랬는데 왜 나는 너무 건강한가 봐, 안 아파,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내 공황 증세가 궁금해서 공항에 한번 걸려보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황이 일단 정신병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공황 증세는 사람들마다 다 있고, 저도 고3 때 같은 경우에 10년 전에 막 숨이 계속 안 쉬어지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공황 증세였고 공황 장애가 아니었는데, 공황 장애가 오니까 우울증이 함께 오는데, 이게 왜냐면 제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공황 증세가 확 와요. 갑자기 멀쩡했는데 갑자기 막 오한이 들면서 앞이 하얗게 보이면서 귀가 소리가 안 들리더니 토할 것 같고, 막 자제가 안 되고 정상적인 생각이 안 돼, 갑자기. 근데 이게 차라리 특정 상황에서 오는 거면 나도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쉬겠는데, 멀쩡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오니까 거의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상태로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면서 무기력감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패배감이 들고 막 진짜 파고들고 막 이런 감정이 드는데, 그런 사람 앞에서 나도 공항 왔으면 좋겠어, 나도 힘든데, 여러분 마음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충분히 이해가는데요. 공황장애 한 번 오면요 진짜 죽고 싶거든요. 일단 처음에는 죽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죽고 싶어요. 차라리 그냥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고 싶다, 이게 낫죠. 공황장애는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공포감과 차원이 다른 공포감이에요. 이거를 내가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데 진짜 엄청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지금은 제가 괜찮은데요, 왜 무서운지 모르겠는데 진짜 막 이렇게 무서워요. 막 진짜 막 몸도 막 수그리고 있고요. 공항 왔으면 좋겠다?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겪지 마세요. 공항 오기 전에 무조건 마음 관리 잘 하시고 진짜 잘하세요. 그리고 8번째 또 뭐가 있을까? 8번째 뭐가 있을까? 좀 쉬어. 회사 그만둬. 이런 얘기? 쉬어라. 회사 그만둬라. 이런 얘기도 나는 되게 노답인 것 같아. 솔직히 야, 나도 쉬고 싶어. 나도 쉬고 싶고 그만두고 싶어. 누워만 있고 싶어. 근데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쉬라는 얘기는 정말 대책 없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공황장애가 와서 주변에 회사 사람들한테 패 끼치고 동료들한테 패 끼치는 거 아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공황장애 온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못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쉬라는 얘기도 실은 지금 같은 현대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 같아요. 그냥 이겨내야죠. 그냥 힘내라는 말만 해주시면 돼요. 힘내. 약 열심히 먹고 힘내. 이 얘기만 하면 돼요. 그냥 거기서 끝내요. 공황장애에 대해서 더 파고들지 마세요. 파고들지 마십시오. 그냥 힘내, 힘들겠다, 힘내. 이 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가 또 뭐일까? 아홉 번째는요, 운동을 해봐. 아이고. 운동을 해. 운동을 해봐. 먹는 거 좀 잘 챙겨 먹고 운동을 해. 이 얘기도 저는요 이것도요 진짜 무책임한 발언인 게요. 운동 오케이, 중요한 거 알겠어. 정신병이 걸리는 이유는 밥 먹는 거랑 잠자는 시간이랑 체력이 부족해서 정신병이 오는 거,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아서 정신병이 오는 거, 오케이 알겠어. 근데 제가 그때 공황장애가 처음 왔을 때 제가 어떻게 됐냐면요, 그때 제가 갑자기 급격히 몸이 안 좋아져서 공황인지 몰랐어. 처음에 숨이 계속 안 쉬어지고 이상한 거야. 그래서 살살 운동을 해야겠다고 운동을 했다가요, 와, 더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한 번 했다가 더 공황이 심해져가지고요. 웃기죠? 운동을 했다가 공황이 훨씬 더 심해져가지고 거의 나 진짜 생사를 왔다 갔다 했어. 막 숨이 안 쉬어지고 심장이 안 뛰는 거, 막 거의 막 이렇게 막 튀어나올 정도로 빨리 뛰는 거야. 제가 운동을 오히려 처음 조금 더 쉬었고 그냥 뭐 천천히 스트레칭하고 체력을 천천히 회복하려고 요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걷기만 해도 심박이 빨리 뛰어가지고요. 제가 원래 지하철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한 20분 거리인데 그 정도 거리는 그냥 걸어 다녔거든요. 요즘에 저 무조건 버스 타고요. 웬만하면 안 걸어 다니고요. 웬만하면 집에 있어요. 안 좋은 건 아는데 솔직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요가 같은 거 하고 싶어도 조금 병원 가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운동을 그냥 집에서 설렁설렁 스트레칭이랑 뭐 춤추기 이 정도로 살짝 하고 있고, 오히려 무리한 운동이 더 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도 의사 선생님이랑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본인 몸은 의사 선생님보다는 실은 본인이 더 잘 알아요. 본인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황장애 환자분들 너무 무리해서 운동을 하시거나 너무 무리하게 갑자기 다른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스트레칭에서부터 운동을 슬슬 늘려가는 거, 그 정도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몇 번째까지 얘기했지? 9번째인가 지금? 9번째는 9번째는 뭐가 있을까? 나 이 얘기도 들었어. 그냥 너가 상상하는 거 아니냐고. 저는 실제로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고요. 24시간 그 심전도 체크했을 때 부정맥도 나왔어요. 근데 그 부정맥이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어디 다른데 뭐 이런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스트레스가 극도로 달해서 부정맥,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화병이 생겨서 부정맥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심장내과 선생님도 정신과에 가서 약물 복용을 하면서 치료를 하고, 그래도 심박이 빨리 뛴다면 심장 치료를 같이 받자라는 얘기를 저는 실제로 들은 사람인데, 일단은 제가 그 심박이 빨리 뛰어서 공황이 온 것 같다라. 근데 저는 둘 다 해요. 왜냐면 공황장애 환자분들은요, 실제로 심박이 빨리 뛰지 않는데요. 심박이 빨리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심전도 체크를 하면 다 정상이야. 한 3-4번 검사를 받아도 정상인데 내 심장은 계속 빨리 뛰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공황장애
공황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신경정신과 가면 공황장애 판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제일 먼저 신경정신과로 뛰어가서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이상해가지고 심장내과에 갔더니 실제로 부정맥인데 화병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으니 계속 공황장애 약을 먹어라. 전 이렇게 얘기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주변에서 들었던 얘기가 그냥 너가 계속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단 저는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심박을 빨리 뛸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차단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커피 끊었고 저는 심지어 녹차를 마시면 요즘에 심장이 빨리 뛰어요. 녹차 끊었고 최악의 경우에는 요즘에 컨디션 안 좋을 때 콜라를 마셔도 심장이 빨리 뛰고 어지럽거든요. 콜라도 끊었고 심지어는 마이쮸, 초콜릿 이런 것만 먹어도 막 벌렁벌렁거리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것도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게 너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저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실제로 부정맥 판정을 받았고 공황장애 판정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걱정해줘서 한다고 해도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번째는 나는 실은 공황장애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물어봐서 공황장애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그냥 주변에다 저 공황장애예요. 저 공황장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공황장애 걸렸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안 좋긴 한데 근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욕을 먹을 걸 각오하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주변에 약간 공황 증세 있는 것 같은 분한테는 안 물어보고 그냥 몸이 안 좋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정신과도 가보고 꼭 가봐라. 무조건 초장에 잡아야 된다. 내가 공황 이전에 한 달 정도 이상했는데 병원 안 가다가 이렇게 장애가 된 거다. 꼭 병원에 가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정신과를 보낸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도 병원 가가지고 저 죽을 것 같아요. 나 필요 없고 죽을 것 같으니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진짜 공황장애 증상이 물론 컨디션 안 좋을 때 검사를 받으면 다 공황장애 나오실 거예요. 근데 한 달 이내에 그냥 공황장애 약 먹고 금방 나으시는 분들이면 정말 다행인 거고 저는 2개월째에 낫는 듯 했다가 혼자 약을 끊어가지고 지금 6개월째 끌고 가는 사람인 거고 실제로 최소 6개월은 복용을 해야지 낫는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공황장애가 오면은 그 이후로도 계속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예기불안이라고 내가 또 공황이 오면 어떡하지? 이게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그게 굉장히 심해요. 약을 실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근데 내가 갑자기 공황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되게 심해가지고 그냥 함께 이겨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오늘은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한테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제가 10가지 얘기했나요? 잘 모르겠네. 얘기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가지고 편집하기 귀찮아서 어쨌든 얘기해봤고 여러분들 모두 공황장애 잘 극복해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얘기로 한번 올게요. 공황장애 증상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안녕.